여러분, 다리가 저리고 쑤실 때 혹시 나이 들면서 허리가 안 좋아졌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분의 환자를 만나며 그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1세 박영수 어르신은 다리 저림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손주의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하셨죠. 선생님, 허리 디스크 아니냐며 절박하게 물으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척추 검사는 멀쩡했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그때 놓쳤다면 어르신은 우리 곁에 계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입니다. 척추신경외과와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공부하며 5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가지를 깨달았죠.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시해, 때로는 훨씬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숨겨진 원인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부터 기생충 감염, 심지어 젊은 여성의 난소 종양까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병들이 다리 저림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3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약 없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동네 병원에선 나이 드시면서 척추가 퇴행한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추는 꿈을 포기하려 하셨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희망을 찾고는 간절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척추 MRI를 찍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복부 MRI를 추가로 진행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복부 대동맥이 정상보다 2배나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 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혈관외과로 전원했고 스텐트 시술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한 분의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는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이 수없이 찾아오셨어요. 다리 저림이 단순한 척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4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71세 어르신의 기생충 감염, 18세 소녀의 난소 종양, 그리고 폐암이 묵통증으로 나타난 63세 어르신까지. 이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놓치기 쉬운 원인을 조기에 찾아낸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리가 저릴 때 정말 척추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71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허리 디스크 아니냐고 동네 병원에서 그러던데 다음 달에 손주 결혼식이 있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목소리에는 손주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박 어르신의 그 절박함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충남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아침마다 논으로 나가시고 저녁이면 손주들과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서 그런가 하시며 참으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해 걷는 것조차 힘드셨죠. 동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척추가 퇴행해서 그렇다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손주의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로 당당히 걸어가고 손주와 춤추는 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셨죠.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선 척추부터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척추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어요. 디스크도 협착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50년 경력 동안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증상이 설명되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복부 MRI를 추가로 찍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르신은 조금 당황하셨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라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복부 MRI 결과를 본 순간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박 어르신의 복부 대동맥이 정상보다 2배나 부풀어 있었어요. 바로 복부 대동맥류라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생명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50%가 이 병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모르고 지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동맥류가 터지면 80% 이상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박 어르신의 경우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에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죠. 저는 즉시 어르신을 혈관외과로 전원했고 스텐트 시술을 통해 부풀어 오른 대동맥을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 후 어르신은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몇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당당히 걸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로 제대로 서 있었어요. 손주랑 춤도 췄답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결혼식 사진 속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늘 척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복부 대동맥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뭘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저림이 기생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부 대동맥류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셨을 거예요. 이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작은 습관으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 지켜지는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밀을 나눠드릴게요. 복부 대동맥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줄이 약해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대동맥류 환자의 70%가 초기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요.
무서운 점은 이 병이 조용히 아무런 신호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처럼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경우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다 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흡연, 그리고 고콜레스테롤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남성, 그리고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 대동맥류의 위험을 4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대동맥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 벽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또 가족 중에 대동맥류를 겪은 분이 있다면 유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를 찾아온 한 환자분은 아버지도 허리 통증이 심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그분도 대동맥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가족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을 받죠. 박 어르신도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며 참으셨지만 그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대한혈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50%가 복부 대동맥류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모르고 지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동맥류가 터지면 80%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스텐트 시술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박 어르신도 시술 후 몇 달 만에 손주와 함께 결혼식에서 춤을 추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이에요.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면 대동맥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저를 찾아온 68세 어르신 한 분은 30년간 담배를 피우셨지만 손주를 위해 금연을 결심하셨어요. 2년 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으시고는 그때 끊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웃으셨어요. 두 번째,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하루 5분 집에서 혈압계를 사용해 보세요. 혈압이 140/90 이상이라면 병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도 저렴한 혈압계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하나 장만해 보세요. 세 번째, 복부 초음파 검사를 23년에 한 번 받아보세요. 이 검사는 처음 25분이면 끝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흡연 경력이 있다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간단한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초음파 검사로 초기 대동맥류를 발견해 시술로 완치되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와 산책을 즐기신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금연, 혈압관리, 정기 초음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미리 챙길 수 있는 선물이에요. 박 어르신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리 저림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기생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사연은 정말 놀라울 거예요.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 방금 복부 대동맥류 이야기를 들으며 다리 저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느끼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다리 저림이 기생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1세 김민수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이 가능성을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르신의 고통스러운 6년 세월과 그 뒤에 숨은 뜻밖의 원인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김민수 어르신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사시던 분이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선생님, 6년째 다리가 저려서 미치겠어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다들 나이 탓이라 하더라고요. 어르신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희망을 찾고 싶은 간절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배운 건 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단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어르신은 6년 전부터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가끔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밤이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못 이루셨고 아침이면 다리가 뻣뻣해 걷는 게 고역이었죠. 동네 병원, 심지어 큰 대학병원까지 찾아가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진 거다거나 척추 퇴행 때문이란 말뿐이었어요. 척추 MRI, 신경검사도 해봤지만 모두 정상. 어르신은 점점 절망에 빠지셨어요. 이제 손주들 데리고 산책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너무 늙은 걸까?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르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다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척추나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육 초음파 검사를 제안했죠. 결과를 본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다리 근육 곳곳에 쌀알 같은 작은 흰 점들이 박혀 있었어요. 바로 유구낭미충이라는 기생충 감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생충은 돼지고기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예요. 이 기생충은 근육 속에 낭종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화돼 단단해지죠. 이 낭종들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 저림과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르신께 과거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20년 전쯤 사냥한 멧돼지 고기를 날로 먹은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시골에서 다들 그렇게 먹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르신은 당시엔 전혀 몰랐던 그 선택이 20년 뒤 이런 고통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르신께 유구낭미충 감염에 대해 설명하고 다행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손주들과 마을 뒷산을 산책하실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활짝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저 따라오느라 숨차한다고 투덜대요. 내가 더 빨리 걷는다나. 그 웃음 속엔 6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이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의 사연은 단순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리 저림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뜻밖의 원인에서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유구낭미충 같은 기생충 감염은 드물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시골에서 사시거나 예전에 날고기를 즐기셨던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기생충은 어떻게 감염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놀라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세 소녀의 다리 저림이 난소 종양 때문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리 저림이 기생충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유구낭미충이라는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 그런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어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손 씻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유구낭미충 감염의 경로와 예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밀을 나눠드릴게요. 유구낭미충은 주로 덜 익힌 돼지고기나 멧돼지, 곰 같은 야생동물 고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 기생충은 고기 속에 알이나 유충 형태로 숨어 있다가 우리가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장에서 깨어나요. 그러고 나서 근육이나 심지어 뇌 같은 장기로 퍼져 낭종을 만들죠. 이 낭종이 석회화되면서 신경을 압박해 다리 저림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운 점은 이 기생충이 뇌에 침투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기생충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선 매년 100사 200건의 유구낭미충 감염이 보고되는데 특히 60세 이상 농촌 거주자나 사냥을 즐기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이에요. 김민수 어르신처럼 20, 30년 전 시골에서 멧돼지 고기를 날로 먹는 게 흔했던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를 찾아온 또 다른 환자분, 67세 이영철 어르신은 젊을 때 사냥한 고기를 친구들과 나눠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그땐 다들 그렇게 먹었어요. 맛있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병이 생길 줄 몰랐죠. 이영철 어르신도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다 유구낭미충 감염을 발견하고 치료받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행히 예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작은 습관만 바꾸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방법은 고기를 반드시 7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는 거예요. 고기 중심이 분홍색이 아니라 완전히 익은 색으로 변해야 안전합니다. 요즘은 고기 중심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방용 온도계가 저렴하게 판매되니 하나 장만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기를 익히는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고기는 절대 날로 먹지 마세요. 멧돼지나 곰 고기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기생충 위험이 높아요. 시골에서 사냥한 고기를 선물 받으셨다면 꼭 75도 이상에서 푹 익혀 드세요. 세 번째, 손을 자주 씻고 도마와 칼을 분리해 사용하세요. 생고기를 다룬 도마나 칼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해요. 저를 찾아온 한 환자분은 고기 자른 칼로 바로 채소를 썰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생충 감염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위생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방 위생을 철저히 하면 기생충 감염 위험이 60% 이상 낮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고기를 요리하시기 전에 도마와 칼을 따로 쓰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 예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것도 사실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김민수 어르신도 치료 후 식습관을 바꾸시고 이제는 손주들과 뒷산을 오르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계세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함께 웃는 모습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고기를 잘 익히고 손을 깨끗이 씻고 주방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과거에 날고기를 드셨던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유구낭미충 감염은 드물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실천이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8세 소녀의 다리 저림이 난소 종양 때문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사연은 특히 여성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 방금 유구낭미충 이야기를 들으며 다리 저림의 뜻밖의 원인에 놀라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특히 여성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18세 소녀의 다리 저림이 난소 종양 때문이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지민 양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 어린 학생의 밝은 눈빛 속에 숨겨진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 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강의 신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최지민 양은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학생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오며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선생님, 공부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왼쪽 다리도 저리고 디스크인가요? 지민 양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꿈꾸던 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오래 앉아서 그런가 하며 참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시험 날에도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돼요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 저는 이 어린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 양의 나이를 생각하면 허리 디스크는 드문 경우였지만 혹시 모르니 척추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척추 MRI를 찍었더니 예상대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디스크도 척추협착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배운 건 증상이 설명되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민 양은 젊은 여성이고 허리와 다리 저림이 골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반 MRI를 추가로 찍어보자고 제안했죠. 지민 양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선생님 믿을게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골반 MRI 결과를 본 순간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지민 양의 골반 안 난소에 10cm 크기의 거대한 낭종이 있었어요. 이 낭종이 골반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켰던 거예요. 난소 낭종은 난소에 무록 같은 덩어리가 생기는 병으로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민 양의 경우 낭종이 워낙 커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죠. 저는 지민 양과 어머님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즉시 산부인과로 전원해 긴급 수술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낭종은 양성으로 확인돼 완치됐습니다. 수술 후 지민 양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몇 달 뒤 지민 양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선생님,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민 양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민 양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허리나 다리 통증이 있을 때 척추만 볼 게 아니라 골반과 생식기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지민 양의 사례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심히 챙겨야 하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난소 낭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습관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 통증이 폐암 때문이었다는 63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최지민 양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소 낭종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젊은 소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특히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허리나 다리 통증이 생겼을 때 척추만 생각하지 말고 골반과 생식기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세심히 챙기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난소 낭종 같은 부인과 질환이 왜 척추 통증으로 오인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난소 낭종이나 자궁근종 같은 부인과 질환은 왜 허리 통증으로 착각될까요? 그 이유는 골반 장기가 요추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골반 안에는 난소, 자궁 같은 장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통해 허리나 다리로 통증이 퍼질 수 있어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40세 이상 여성의 24-30%가 난소 낭종이나 자궁근종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이런 질환이 생기기 쉽죠. 문제는 증상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리거나 복부가 묵직한 느낌을 받으시죠. 최지민 양처럼 젊은 여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민 양의 경우 10cm나 되는 낭종이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켰던 거예요. 저를 찾아온 52세 박미경 아주머니의 사연도 비슷했어요. 박 아주머니는 폐경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며 참으셨어요. 동네 정형외과에선 척추퇴행이라며 진통제를 주셨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 골반 초음파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됐어요. 근종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켰던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고 나신 후 아주머니는 그때 검사 안 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여성분들께 꼭 정기검진을 강조하게 됩니다. 부인과 질환의 무서운 점은 증상을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문제로 넘기기 쉽다는 거예요. 대한여성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난소 낭종이나 근종 환자의 40% 이상이 초기에 증상을 무시한다고 해요. 특히 폐경 후엔 생리가 끝났으니 산부인과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폐경기야말로 골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할 때예요. 난소 낭종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드물게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궁근종도 크기가 커지면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민 양처럼 빠른 대처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12년에 한 번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이 검사는 총 25분이면 끝나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부인과 질환을 겪은 분이 있다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짧은 검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리불순, 복부 팽만, 허리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박미경 아주머니도 초음파로 문제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통증 속에 지내셨을 거예요. 세 번째, 하루 5분 가벼운 골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골반을 좌우로 살짝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좋아지고 골반 장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온 45세 김영희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허리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TV를 보시면서 5분만 골반을 흔들어 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적추뿐 아니라 골반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진과 작은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지민 양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
박미경 아주머니처럼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목 통증이 폐암 때문이었다는 63세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 방금 최지민 양의 난소 낭종 이야기를 들으며 허리 통증이 뜻밖의 원인에서 올 수 있다는 걸 느끼셨죠? 자,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목 통증과 손저림이 폐암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3세 이정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분의 평범한 증상 뒤에 숨겨진 심각한 비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강의 신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정은 어르신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기계 수리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목을 살짝 굽히고 힘겹게 앉으셨어요.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손도 저리고 동네 병원에선 경추 디스크라 하던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네요. 어르신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마을 뒷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삶의 큰 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목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생겼고 손이 저려 물건을 잡기도 힘들어졌다고 했죠. 이러다 손주들 손도 못 잡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저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증상을 들으며 우선 경추 디스크를 의심했어요. 목 통증과 손저림은 경추 문제가 흔히 일으키는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경추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어요. 디스크도 경추 협착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배운 건 증상이 설명되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정은 어르신의 경우 목과 손저림이 신경 압박에서 온다면 그 원인이 경추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부 CT를 추가로 찍어보자고 제안했죠. 어르신은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흉부 CT 결과를 본 순간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어르신의 폐 꼭대기에 3cm 크기의 종양이 있었어요. 바로 판코스트 종양, 즉 폐암의 일종이었죠. 이 종양은 폐의 상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추신경을 압박하며 목 통증과 손저림을 일으켰던 겁니다. 판코스트 종양은 전체 폐암의 3-5% 정도로 드물지만 흡연자나 성면 노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요. 이정은 어르신은 젊을 때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고 농기계 수리소에서 성면에 노출된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런 위험을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죠. 저는 어르신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즉시 폐암 전문의에게 전원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종양은 조기에 발견됐고 방사선 치료와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목 통증과 손저림이 사라졌고 다시 손주들과 뒷산을 오를 수 있게 되셨죠. 몇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활짝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저를 못 따라온다고 투덜대요. 제가 더 빨리 올라간다나. 어르신이 보여주신 손주들과 함께 찍은 등산 사진 속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정은 어르신의 사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 통증과 손저림이 경추 문제가 아니라 폐암 같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판코스트 종양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습관으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사연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다리 저림과 통증의 숨겨진 원인을 찾는 법 곧 만나볼까요? 여러분, 방금 이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 통증이 폐암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판코스트 종양이라는 이 드문병은 평범한 증상 뒤에 숨어 있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건강은 우리가 미리 챙기는 작은 습관과 세심한 주의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판코스트 종양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정훈 어르신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판코스트 종양은 폐암의 일종으로 폐의 꼭대기 부분에 생기는 종양이에요. 이 종양은 경추 신경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목 통증이나 손저림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판코스트 종양은 전체 폐암의 3-5% 정도로 드물지만 50세 이상 흡연자나 성면 노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요.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정훈 어르신처럼 목이 뻐근하다거나 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경추 디스크나 단순 피로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이미 종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의 30% 이상이 진단 시 이미 3기나 4기라고 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방사선 치료나 수술로 완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성면 노출이에요. 담배 연기는 폐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성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건축자재나 공장에서 성면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폐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저를 찾아온 65세 김상호 어르신은 30년간 흡연자셨고 젊을 때 공장에서 성면을 다루셨다고 했어요. 김 어르신도 목 통증으로 시작해 판코스트 종양을 발견했지만 조기 치료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때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판코스트 종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애매해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목 통증, 손저림, 어깨 뻐근함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로 넘기지 마세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거나 성면 노출 이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해요. 대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20%가 초기엔 비특이적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해요. 이정훈 어르신도 흉부 CT를 찍지 않았다면 종양이 더 커질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으셨고 이제 손주들과 등산을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 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흡연자는 즉시 금연하세요. 금연 10년 후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저를 찾아온 60세 박영철 어르신은 손주를 위해 금연을 결심하셨고 5년 뒤 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담배 끊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두 번째, 목이나 손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되면 흉부 CT를 고려하세요. 이 검사는 10-15분이면 끝나고 폐 건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흡연 경력이 있다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비타민 D는 폐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폐암 위험이 20%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아침 산책이나 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햇볕 10분이 여러분의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정훈 어르신도 치료 후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시작하셨고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햇볕 아래 10분 산책을 다짐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로 지킬 수 있어요. 금연, 정기검진, 햇볕 쬐기 같은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폐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이정훈 어르신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모든 사연을 정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 시간이에요. 다리 저림과 통증의 숨겨진 원인을 찾는 법,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곧 만나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나 척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원인에서 올 수 있다는 걸 함께 알아봤어요. 복부 대동맥류, 기생충 감염, 난소 낭종, 그리고 폐암까지 이 모든 사연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원인을 찾아내면 삶이 놀랍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의 미소와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순간들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죠. 75세 최영희 할머니를 떠올려 볼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가 하시며 참으셨지만 아들 내외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으셨죠. 그때 초기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에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선생님,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손주랑 이렇게 못 걸었을 거예요 라며 웃으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영희 할머니뿐 아니라 오늘 들려드린 박영수 어르신, 김민수 어르신, 최지민 양, 이정훈 어르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핀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1할 2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는 것, 그리고 금연, 손 씻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목 아픔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나이 탓이겠지라며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편지일 수 있어요. 저는 이 편지를 열어보는 용기가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작은 실천들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냉장고 문에 검진 예약이라고 메모 한 장 붙여놓거나 오늘 저녁 5분 골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날을 꿈꿉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